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기 106년 9월 13일 거룩한 날입니다. 지금부터 원광 아카데미 강좌, 꿈불교 문화사회부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원광 아카데미 강좌 22회차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니시여 오늘 거룩한 날 음기 106년 9월 13일 체육건강 아카데미 강좌 22회차 강좌를 카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강좌를 맡으신 재산 김형진 교님께서 강의하시는 교사가 올바른 지도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강좌를 받드는 이들은 내용 삶이 크신 경륜과 보호에 태어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강좌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을 내내 안녕 기다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모아 힘으로 오늘 강좌는 교사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부 네 번 강좌가 있는데 세 번째 강좌 우리 재산 이분 유명한 분이죠. 재산 김영희 교우님을 큰 박수로 모십니다. 네, 유명한 데 있고 마이크 끄자고 했죠? 네, 그렇죠. 마이크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곡으로 오늘 또 네. 지난주에 했는데 다 이제 잊어먹고 다 잊어먹으시고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오늘은 이제 문정규 선진 그때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이제 문정규 선진님은 우리가 이제 대종경 속에 보면 나오는 선진님이시죠? 네. 네, 나오시는데 이제 백발을 휘날리며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대문사님의 이제 법문 이제 법호가 이제 소태산인데 제가 볼 때 용광로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용광로 다 녹여. 근데 유교도, 불교도, 증산교도, 그죠? 기독교도 그 제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소태산에서 이 용광로에서 녹아가지고 예, 다 제자들이 됐는데 그중에 이제 문정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남 곡성분이신데 초년에 일부 문화의 영가부도에 심취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대부분 교도님들이 일부 문화의 영가부도 하면 알 분이 있을까요? 김일구 선생님. 예, 나만 알고 나머지 분들은 모르시네요. 이제 정역을 제창하신 충남 연산 땅이거든요. 충남 연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김일부 선생이라고 요즘에 이제 돌 김영욱 씨가 이제 동경대전 강의하시면서 주로 언급하시는데 이분도 저와 같은 광산 김씨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역을 제창을 했는데 이분께서 이제 수도하는 방법이 영가무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번에 작년에 정규영 교수님께서 혹시 정규영 교수님 부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하셨잖아요. 혹시 이제 연사님 생각나시는가요? 네? 치료법 생각나시는가? 소리로 하는 거 있잖아요. 모자. 예, 하셨죠? 예. 근데 여기도 아, 오 하면서 소리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춤을 춰. 예, 춤을 추고 노래도 하고 율로 하면서 하면 이게 영가무도예요. 그 영자가 그거구나. 예. 영자가 그 영자구나. 역시 그 공사님. 알아주는 사람 되려 다행이고. 자, 그래서 일부는 영가무도에 심취해가지고 이제 한동안 이제 신앙생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익산총부가 이제 건설된 다음에 유지대책에 우리가 주로 이제 교사에 등장하는
엿장사 발휘를 한번 해보신 그분이 이제 문정교 선생님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원기 신정경의 총부 임금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대웅사님 법설에 취해서 심취해서 이제 말년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제 그 교보 총관에 보면 시창 15년 윤 이때는 윤달이니까 다 윤자로 썼더라고요. 6월 6일 본인은 본의 창립한도죠. 창립한 지 이제 15년 됐다는 얘기죠. 제2연의 80차 월 예회의 일이었다. 중요하고 특히 종사지에 많은 보솔이 배옵시니 대중은 이제야 율에서의 진취를 얻은 듯이 즐거움을 맞이하던 차 종사주로부터 문활 너희들이 이때껏 근원을 장만했으니 살림살이 구경이나 좀 하여보자라고 하셨다. 대중이 미처 말씀도 끝나기 전에 쟁도 선진하여 이거 이제 저기 법수님 쟁도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서로 앞다퉈서 머리를 들이밀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교단에서는 이런 걸 없죠. 서로 이제 뒤를 너무 바빠가지고 저 뒤부터 이제 의자도 앞에서부터 안 앉아요. 저 뒤부터 앉아요. 희한하게. 이때는 대표님께서 얼마나 이뻤던가 서로 앞다퉈서 머리를 안 내밀면서 내가 먼저 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이때 각자 살림살이를 구경시키려 하던 판에 백발이 펄펄한 문전주씨가 호련히 일어나서 내 살림을 구경하시오 하더니 그렇죠. 오늘날 딱 보면 공사님이죠. 공사님 전시일 수 있겠다. 자, 두말할 것 없이 춤으로 내놓으면서 피막이 튀는 듯한 목소리로 보내주셔서 일절을 낭독하였다. 이래서 정숙하였던 장르가 벼랑간 대속장 위에 막 무슨 크게 웃으면서 떠들어던 거죠. 연출하여 싸우며 종사교께서도 보시고 웃으시며 왈 정그 살림살이도 오쟁이는 오쟁이는 공사님 불어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쟁이? 오쟁이는 조그만 그렇죠. 조그만 살림살이는 멸했다 이제 그렇게 하셨다. 즐거운 안색으로 한참 동안 즐기시다가 회의를 선언하니 시는 오후 1시 전 15분이더라. 이렇게 이제 재밌게 했어요. 이거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문답방송 하니까 법회 끝나고. 자, 그래서 이제 일대에 등장했던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자주 이제 대통령에서 이제 구남수 선생님 많이 등장하시죠. 이제 이분께서 정산용사님께서 이제 화해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증산 선사를 만나려고 할 때 그때 관련되어 있던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3남 1년 낳았는데 차례로 다 죽고 둘째 아들만 천하에 남았었대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47세에 이제 증산교에 입신했다고 해요. 열렬 신봉하던 중에 이듬해 이제 그 정산종사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께서 정산종사님이 이제 증산의 부인을 만나러 왔는데 이제 군함수 선진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정산종사님을 뵙고 선풍 도인이다. 선풍 아주 좋은 분으로 이제 인식을 했던가 봐요. 근데 이제 당신 나이 51세에 금산사에서 소대단을 만나가지고 감화돼가지고 극진한 대접을 올리고 이듬해 영산에 가서 제자가 되었다. 또는 이제 그녀가 이제 그 송적벽 각사님이 아니죠. 이분은요 하사님이죠. 예, 하산 송적벽 선진을 지도인으로 해서 기민년 동짓달 20날 기민년이니까 1919년이라는 얘기죠. 이때 이제 송씨 장식 그 여인과 이문된 것으로 원명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여인이 구남수, 송월수, 이제 정수라는 법명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장정수, 구남수는 같은 원평 사람이고 송월수는 송적벽 선진의 조카로 전주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이망갑. 네, 이렇게 오늘날 혹시 이제 교도님 이름 중에 망갑이라는 거 연산 보셨어요? 망갑. 요즘 이렇게 법명도 보면 대문안 강대 때 그 법명들 보면 또 다른 면이 것 같아요. 요즘 법명은 다 뭡니까? 되게 유하고 부드럽고 이제 부르기 편하고 있겠는데 이때는 망갑이 망갑. 근데 망갑이라는 게 혹시 한 갑 우리 성적 사정할 때 1갑, 2갑 이러잖아요. 그 망갑이 뭐 얼마나 큰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교도 회장님들이 한 100갑 받기 힘들거든요 1년에. 근데 이번은 한 방에 망갑을 받아서 망갑을. 그 어머님 중에 뭐 만화 같은 그림 있잖아요. 네. 그 남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 이만갑을 남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여자인데. 아까 안타까웠네요. 안타까운. 자, 망갑이 이제 여인이에요. 여자. 네, 완타원이.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전주 안산동
백정천 출생인데 16살에 김재근, 금상면, 계룡이, 황세벌, 김하준에게 시집을 갔는데 슬하에 아이고 이분은 신랑매를 두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참 대육자신데 도축업을 이제 하는 관계로 하는 관계로 이제 가세가 좀 풍부했겠죠. 근데 이제 군함수 선진과 더불어서 불교, 증산교, 신앙에 복실하여 캄캄한 밤중이라도 금산사, 대원사 등지 3, 40리길을 이제 공을 들여 다녔대요. 부산도 비슷하잖아요. 네, 막 세 군데 다니시고 그러시잖아요. 거기 보시고. 자, 그래서 39살 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각사님들 원평 송찬호의 옆집에 머물러 있는 송도군의 문화의 마다들을 보내가지고 사제 지위를 맺도록 해요. 당신의 아들을 이제 정사정사님과 이렇게 스승과 제사 사이에 이렇게 볼 거죠.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나중에 이제 엄평교단의 창립 유공인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41살 되던데 가을에 금산사에서 그 이제 팔사님과 더불어서 대웅사님께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집신을 싣고 있던 대웅사님 만나가지고 음식 공양하고 법서를 받들고 거기서 또 당신과 이제 사제지를 이제 맺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듬해 이제 월명암에서 대웅사님께서 계실 때 아랫마을 실상동의 배시가옥을 매입해가지고 거주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석고암 건축 뒤에도 식량, 땔감을 다 일체를 부담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정단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시절에 이제 후원해주는 이제 물주시죠. 이런 역할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인현 강공공사 뒤에는 간접답에 계속해서 보수비가 들어갈 때 군함수 선진과 협력해가지고 시비들에게 대금을 입히는 경비를 또 희사하셨어요. 이게 나름대로 망각을 법령을 받을 만하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녀의 이러한 공덕을 위해서 소태사는 한 값만 받아도 썩 좋은 평점인데 10값에 1000배가 되는 망각이라는 법명을 주셨어요. 이런 사연이 있어서 망각을 주신 거예요. 법명을. 그래서 이제 한 가정에서 안살림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지방불구하고 헌신적인 신을 바치는 아내를 못마땅하게 얘기는 남편이 그러고 있잖아. 맨날 갖고 싸돌아 다니는데 마나님이.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그 부인을 이쁘고 받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변산에 가면서 집을 나서는 망갑에 팔을 이제 마나님의 팔을 붙잡고 못 간다 말을 했는데 종시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홧김에 칼로 아내의 팔뚝을 내쳤대요. 아이가 진짜 아이가 좋아. 요즘 같은 큰 사고죠. 근데 이제 심한 근데 상처가 당했는데 아이고. 예. 당했는데 불구하고도 헌금을 이제 팔을 그 동에 메고 그 길로 대결이를 또 걸어서 동네 정사에 갔대요. 제가 보니까요 100여리가 넘어. 계산해 보니까 제가 엊그저께 이제 요즘 지도로 계산해 봤더니 거의 직선거리로 도로만 새로 난 도로로만 60km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 시에는 얼마나 멀었겠어요? 이 팔뚝 아마 회장님이 여기 남편한테 이거 팔을 쳤는데 팔을 쳤는데 이걸 동에 메고 그 밤중에 저기 치료도 안 받고 이거 메고 다시 대웅사님 법서를 들으러 변산까지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승님 말씀이라면 똥이라도 먹겠다는 그 신성을 귀히 여기셔가지고 대웅사님께서 이제 망각이라는 이름에 그치지 않고 칠구 중에 가장 고귀한 구슬이라는 뜻의 북방세계의 칠중옥이라는 호를 또 하나 내려주셨대요. 근데 북방세계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분의 연원으로 인해서 저쪽 만주까지 교화가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이 호 하나 주는데 이걸 내다보셨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연련돼가지고 그 나중에 준 게 아니고 입교했을 때 북방사계 칠주곡이라는 호를 딱 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인연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나중에 그 인연들이 저 만주 벌방까지 가서 교환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애의 경지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중생의 사람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원병적 법회도 보고 큰아들이 김원영인데 이 집에서 이제 그 법회를 열도록 구성됐고 나중에 넷째 아들 김정종을 전무추심을 하도록 권장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이게 하단 또 부산과 민영기 장적도 변신이 처음에 법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장풍 얼마나 하냐고 막 요즘 말로 싸돌아 다녔을 때 원래 통영 사람인데 통영 분이신데 예? 이 양반이 이제 요즘 말로 말하는 무국도 대승주의 전신이죠. 여기도 지금 있을걸요? 부산에도? 있어요. 예. 네, 함천마을에 가면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6.25 때 내려온 걸 알고 있어요. 6.25 때. 근데 이때 당시에 이분이 이제 그 통영 사람이신데 대승주의 전신이 무국도 신도로 조천사를 따라서 경상도에서 온 박물 장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 그때 당시에 이만갑 선생님이나 군함수 선생님이 다 이제 증상도 신자가 있는데 이분들과 또 얼마나 친했겠어요. 같은 종교를 다니니까. 예, 그렇죠. 번명 이제 그렇게 행상도 하고 포기도 하고 잘 돌아다닌다고 해서 대무사님께서 처음 준 번명이 장풍이에요. 장풍. 그래서 이제 원기 시창 6년에 등록은 됐으나 실제로는 원기 5년에 이제 입문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장풍 선택께서 이제 이만갑, 군함수 선택과 더불어서 수차 복례 경사에 대학을 했는데 장풍이 실상 초등에 올 때마다 대선생이 물었다. 대선생이 누군지 아시겠죠? 대무사님. 큰 선생이 물었다. 장풍이 이번엔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면 의원 양반을 모시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장풍 선생님께서 40대 이제 그 중반에 선배를 모시고 왔는데 이제 앉아라. 그러면서 마음판하는 공부를 하거라 하면서 내가 왜 돌아다니던 그 선진에게 제대로 된 법명, 접조. 근데 장풍과 접조는 완전히 대비되는 이제 개념이잖아요. 고요할 적에다가 빛을 줘. 이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이제 그만 싸돌아 다니고 앉아서 비춰보거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명을 따로 이렇게 두 차례 줬어요.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꿔주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무사님께서 이제 원평에서 한의원하던 서동풍 선생님을 만나고 해서 그이하여 서중환이 또 입문하고 회상 창립이 구체화가 되었죠. 동풍은 우리가 요즘 말로 새바람, 그 다음에 이른 이제 해가 뜰 무렵에 가볍게 부는 바람을 이제 그 새바람이라고 본대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김남천 선생님의 딸과 예손녀에게 김순풍과 이천풍, 그 다음에 경상도 유학자 이춘풍을 다 제대로 맞았는데 다 보면 퉁퉁퉁 바람풍. 그러니까 이때는 당신의 법문을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제자들 이제 법명이 다 뭐냐면은 풍이풍. 요즘에 교도님들 그 법명 중에 풍자 들어가는 분 거의 없죠? 거의 없지. 들어본 적이 없나요? 있나요?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당시 댕사님 상대 때는 요즘 세상에서 제가 볼 때는 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안에 김정갑 선생님 늘 졸았다는 예, 자주 졸았대요. 예, 전주 분이신데 처음에 이제 임실하는 분한테 추가를 했는데 청상 과거가 됐대요. 그 다음에 수라에 이제 외동딸을 뒀는데 마음에 안정 얻지 못하고 있던 중에 증상에 입문해가지고 치성을 드렸대요. 그러다가 이제 48세 되던 해에 이제 하산 송덕벽 선진의 안내로 소태산의 대종사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만났는데 대응사님께서 그대는 보니까 이제 얼마나 하지 말았는지 얼굴색이 별로 좋지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응사님이 야, 너 그 표정 보니까 별로 좋지 못한데 뭐 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그랬더니 부모 잘못 만난 거, 좋은 남편 못 만난 거, 아들 자식 못 둔 거, 세 가지. 그래서 처음 받은 법명이 뭐냐면은 세 가지가 한이라고 해서 삼한. 진짜 재밌죠? 처음에 받은 법명이 한이 세 가지라고 해서 삼한. 대무사님 위춘지 나는 모르겠어요, 진짜. 어쨌든 간에 처음에 받은 법명이 삼한.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이제 추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영산에서 와서 밥 짓는 일, 밥 일구는 일에 조력을 하는 동시에 이제 대무사님의 가르치면 다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어느 날 대무사님을 찾아뵙고 제가 그전에는 세 가지 하드로 남을 원망하면서 자신을 비관하면서 살아왔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모두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을 알게 됐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대무사님께서 이때부터 법명을 정답 바르게 깨달았다. 네가 짓고 네가 받는다고 깨달았다니 처음에는 삼한이었고 이제는
정각으로 바꿔라 해서 정각으로 바꿨대요. 얼마나 유튜브가 있습니까? 예, 부처님의 이제 무량 법문이지 뭐. 깃을 따라서 다 이렇게 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원기 12년부터 19년까지 총무 공양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얼마나 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에 다 일하고 감각감상을 발표하는데 야행가 또 밤중에 하잖아, 야행가니까. 그러니까 또 일하다 왔으니까 또 졸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꼭 졸으니까 대부사님께서 졸고 있는 것이 보기 쉽다, 물소 같다. 근데 물소가 왜 보기 싫지? 물소 못 났어요. 못 났어요? 뭐 죽으라고 막 그래. 아, 그게 그렇죠. 우리는 물소를 못 봤으니까. 물소 뭐 네, 물소가 못생겼다네요. 오늘 처음 알았네 또. 자, 그 물소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한 것 같고 사람 같고. 자, 물소 같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한번 공사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물소가 왜 그런지 비하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스승으로부터 핀잔을 드리면 그녀가 곧 일어나서 백나님을 향해 사배를 법신부에게 사배를 올리게 됐고 희한하게 사배를 올렸잖아요. 또 제를 하면서 웃었대. 회장님한테 야단치면 회장님 저하면서 웃을 수 있을까 몰라가 모르겠네. 아닌가? 확 나가버리네. 내가 너보다 뭐 살 못 살아면서. 근데 이 분께서 백나님께 그렇게 절을 올릴 때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백나님께서 정각에게 정떨어지만큼 야단도 많이 쳤는데 그 심심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 사람은 죽으나 살아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신덕국 실사장에서 언급한 이유가 이 선생님의 역사가 이랬던 것이 있습니다. 축복이죠. 자, 그럼 이제 삼산 김기찬 선생님을 또 유달리 잘 따랐던 이청춘 선생님, 이분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각산 김남천 선생님의 이제 조카예요. 불법 연구의 창립발기인 7인 중 한 사람이고, 원래는 이제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하루계에 몸담았대요. 네, 하루계에 몸담았다가 중년에 이제 남의 이제 부잣집 소실로 들어가 살았대요. 근데 38세 되던 해에 우연히 마당 가운데서 돼지가 교매하는 걸 보고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우리 인생도 오역성가에 탐구를 하여 인생의 본분을 찾지 못하면 저 돼지와 뭐가 다르냐.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의 본분을 찾고 참다운 사람의 길을 걷고자 이제 예수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됐겠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각산 김남천 선생님이 증산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증산교로 이제 입교를 한 거죠, 처음에. 근데 공을 들였는데 뜻과 같지가 않아. 그러다가 이제 원기 8년, 시창 8년에 이단 장수 3타원이 인도로 전주에서 이제 대무님을 만나 뵙고 환희 용약하여 이때 처음에 또 받은 법명이 화춘이 화춘. 또 봄이었고. 근데 그저 아니에요. 그 이름이 그 전에 이화춘이었는데 그 이름을 버리고 청춘으로 이제 법명을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신께서 뭐라고 했냐. 우리 선생님께서 나를 구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이 고목 생춘갱생로를 잡았냐 하면서 당신의 이제 신세를 이렇게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앞날의 화춘, 전날, 그 화룩이 몸담고 중년 남자의 소실로 들어갔던 시절의 화춘이는 만몰조락하는 신동을 당하여 변함이 있으련만, 이렇게 변함이 있으련만, 앞으로 오늘 이제 법명 받았잖아요. 청춘으로. 이 청춘만은 봄이야도 청춘이요, 여름이야도 청춘이요, 가을이야도 청춘이요, 사시청춘 내가 되며 10년 가도 청춘이 되며 100년 가도 청춘이요, 1000년이 가더라도 오직 청춘으로 일관하리라 라고 이제 당신의 그 기쁨을 노래를 했답니다. 나름대로 참 풍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원기 10년, 그 당신께서 이제 그때 이제 하루에 몸담고 남의 이제 집 소실로 들어가서 살면서 모았던 돈을 다 모아가지고 70dur하게 토지를 이제 입교 기념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 백남께서 그걸 덥석 받지 않으시고 잘 생각해 보거라. 예? 잘 생각해 보거라. 그래서 두 번이나 내가 말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처음에 백남께서 깊이 간직하던 네가 그렇게 어렵게 돈 벌었는데 갑자기 그 재산이 시상을 불가하니까 차차 지내면서 생각을 하라고 몇 번 말했는데, 이제 당신께서 이제 극구 이제 감옥에 청해가지고 한 번 마음 먹은 것이니 회중에 유용하게 써달라 하면서 이렇게 그 재산을 희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불법 연구에 익산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어려운 시기를 오타원이 그 도움으로 이렇게 위기를 넘기는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타원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원강 1호에 실린 글인데 음력 시창 11년, 그러니까 얼마 많이 못 사셨어요. 시창 11년 음력 2월 모친 김설상아와 공간에서 집을 지어 이사하고 전무실 단행했고 동화전에 입선하여서 청빈하게 수양에 전념했고, 근데 이제 그 화류 몸담으면서 배웠던 담배를 끊지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대웅사님께서 이걸 아시고 엄중히 경계를 했는데, 이제 오타원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고 방문을 걸어 닫고 집가하면서 문구멍으로 새끼밥을 이제 받는 거예요. 밥만 받고 결국에 이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우리 복순이도 가둬놓고 한번 해볼까? 아, 그렇다네요. 붉은 아이고, 막. 우리도 복순이 저기다 안방에다 가둬놓고 이렇게 한번 될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묶구멍으로 준 밥만 받아먹고 그 담배를 끊은 거예요. 자를 넣고 후일에 그녀가 불을 살고 담배 끊었노라. 불을 뭔지 알겠죠? 예. 한방 가서 내가 살고 담배를 끊었다. 횡보하면 전주 이하춘이니까 그 하늘에 담아둔 이하춘이가 변해서 불법 연구에 이천춘이 되었다며 이 법 만난 기쁨을 노래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산 이완철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타원님의 영전에 이 글을 올렸답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예. 영전에 이렇게 막 이 정도 되는 글을 올려줘야지. 얼마나 사람이 개가천선해가지고 대웅사님 법 만나가지고 사람이 변했으니까. 요즘 사람 같으면 저놈이 또 내가 저 옛날에 그 과거에 숨기고 있던 과거를 저놈이 또 꺼지꺼지만 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로는 또 이런 이제 풍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선진 중에 한 분이 조창환이라는 선진입니다.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해 여기서는 우리 봉사님 정도나 아시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오늘날 왕사님 이제 할머니. 네, 왕사님의 할머니. 이분이 이제 원래 경남 함안 사람인데, 지사님 갑자기 함안 합니까? 갑자기 친근감이 있죠. 실제는 해문이 함안도시 사람인데, 오빠들이 이제 의병 활동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병 활동했으니까 쫓겨나갔을 거 아닙니까? 저쪽으로 저쪽 이제 마주골판으로 쫓겨갔어요. 근데 그 쫓겨가기 즈음에 이제 창녕 조심에서 출발했답니다. 이분이 이제 시집을 간 거죠. 근데 큰 조가 하필 조철제. 조철제가 누군지 또 모르잖아. 그렇죠. 증산에 제자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는 증산의 제자 중에 떠오르는 제자. 차경수. 1번 제자가 누굽니까? 김형렬. 그렇죠. 김형렬이 있고, 그 다음에 차경석, 우리가 말 차천자교. 네, 차천자교가 이제 전국 이밤에서 99간의 큰 건물을, 보청교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99간이냐? 100을 아니면. 네, 임금이 아니면 100칸을 못 져요. 그러니까 99간의 이제 큰 그 차천자교 건물을 지었거든요. 근데 차천자교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제의 강점기 때 독립운동 자금을 대요. 만주골판으로. 근데 그것이 걸려가지고 보청교가 차천자교가 와해가 돼요. 와해가 되면서 본당 건물을 뜯어다가 지은 것이 오늘날의 서울에 있는 조계사 대웅전 건물이에요. 이거 모르셨죠? 네. 원래는 증산리 사천자교의 본당 큰 건물을 그대로 뜯어가지고 서울 조계사로 옮겨가지고 대웅전 지은 것이 오늘날의 대웅전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바로 뒤가 누구냐면은 조철제, 조천자교. 예, 여러분들도 이제 부산도 이분과 인연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만주로 신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이분이 증산교를 만나요. 그 다음에 치성을 하던 중에 전국 태인으로 가는 계시를 받고 내려가요. 조철제가 큰 족한데, 이 양반이 큰 족한데, 만주에서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만주에서 고생 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오늘 갑자기 하늘의 계시를 받아. 어디로 가라고? 태안으로 가라. 근데 오다가 태안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충남 태안하고 전북 태인하고는
이제 지명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역이. 근데 이분이 아예 태행을 가라고 점지를 받았는데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태 안으로 가봤어. 태 안으로. 그래서 가가지고 또 저 제주가 있으니까 바다를 막아서 갯막에 일단 갯날을 막아가지고 언덕을 또 이제 만들었대 이분이. 그러다가 이때 이제 조철제가 거기서 누구 만나 송족법 선지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증산을 연구하다가 이제 그 증산문화의 첫 번째 제자인 김형렬을 만나가지고 이때 김형렬이 뭘 썼냐면은 증산문화가 또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미륵불교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 밑에 들어가서 미륵불교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모종의 꿈을 다 꾸고 있는 겁니다. 나도 한번 해보라. 이 양반 나는 조천자, 조철제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 양반이 우리 정산문화랑 똑같은 꿈을 써요. 정산, 조철제. 그 다음에 독자 교파를 나중에 만들었는데 이분이 요즘 부산에 태극도, 서울에 대승진리에도 분파가 돼요. 이분이 만든 것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여기 부산에는 태극도, 서울에는 이제 대승진리에. 무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감천에 무덤이 있어요. 감천에? 네. 한번 가봅시다. 큽니다. 무덤이 커요. 아 그래요? 지타원이 나한테? 가봤어요. 저는 태국도 가봤어요. 아 가봤어요? 네. 그 알아요. 그 집 며느리를. 며느리를? 네. 와, 또 저런 또 사연이 있는 자, 근데 이제 뭐 대진대학교, 그죠? 대진대. 서울 가면 창원 쪽 가면 이제 대진대가 여기 나오면 대순주에서 만든 대학이 대진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일단은 조천자, 조철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철제 부모 해문댁이 이제 고모죠. 해문댁이 통영에 이제 장덕도 선임을 만납니다. 통영대선 방문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이만가 선진 완성하는 거 다 절친이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양반들 다 조천자도 신자였어요. 그때 이제 장덕 선생님 이때 벌써 대선생님 만났어. 만나가지고 소위가 변전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있잖아 변전이지. 변심. 변심해가지고 조천자를 믿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몰래 병단을 배워보더니 이제 병단이 제자가 돼버렸네. 근데 이제 이 장덕도 선생님이 이 해문댁한테 조창원 선생한테 생불님이 계시다. 한번 만나볼래 하니까 이제 야단을 쳤을 거 아닙니까? 조천자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더니 너 변심해가지고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이제 장덕도 선생님 입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생불님을 대웅사님을 뵙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길이 엇갈렸는데 나중에 이제 전주에서 대웅사님을 뵙게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조창원 선생님과 대웅사님 딱 만났는데 대웅사님께서 꿈에 방죽에서 흘러가는 무대에 송사리 떼가 함께 떼 빌려서 나오는 걸 봤는데 오늘 창아지가 송사리 떠서 방죽에 넣어서 살려주는 걸 내가 보더라 봤는데 꿈속에서 오늘 창아지가 입결했으니까 창아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도 받겠다 하면서 이제 해산 전원 선임 시켜서 법명을 줬답니다. 그래서 창아지라는 법명을 받게 되는데 뒷날 이제 조창환의 손자녀 6남매가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성도종 왕산도 네, 성시종 다 해서 다 이게 6남매가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 걸 대웅사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법명을 치면서도 너로 인해서 여럿이 추가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열의 지견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 결지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시모, 조창환 선생님의 시모, 혼씨는 혼합격. 그 다음에 이제 조철제 어머니, 민씨가 있는데. 효산 김치 아유, 그렇죠. 끝까지 돌아가시면. 그렇죠. 네, 그분은 나중에 나와. 자, 민하각, 조철제. 그러니까 조천자를 만든 조철제의 어머니를 입교를 시켜요. 근데 민하각이야. 하각이 혹시 여사님 하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찌 하자? 깨달을 깎자. 어찌 깨달아요? 그럼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해. 네? 나중에 돌아가. 있게 따라 돌아가. 그러니까 대사님이 법명 지을 때 어찌하 깨달을 딱 줬다. 어찌 깨달았네. 나중에 보니까 돌아갔네. 정일지 선생님이다 보니까 다 어쨌든 대사님께서 법명 지는 것도 그 사람의 근기 따라 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시는 서동박이라고 법명을 줬는데 이제 그 차석간부, 조천자교 차석간부 이우영씨의 처손씨는
송원초라는 법명을 받았고 고향으로 피실 가던 성정철, 성정호는 시창 13년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정철 선생님이 다 이제 왕사님이 이제 아버지, 이제 그 집안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나각은 나중에 이제 불법 용도 탈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멋지 네가 깨달을래. 법명 줬던 것이 희한하게 딱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정권 선생님은 이제 그 변산에서 이제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제명을 당하고 증산교단에서 백유자 이제 교단을 배신했다고 했는데 이제 1977년에 발행된 증산교사의 주요 인물로 다시 등장하게 돼요. 송정권 선생님이. 그래서 증산교사에서 송적벽은 별다른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강등산의 천지공사 수부인 고팔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강등산에 천지공사 하던 때 본부인이 따로 있어요. 원래 본부인은 따로 있고 고수부인이라고 수부인이야. 이 양반은 돌을 깨달아가지고 이분하고 이제 천지공사를 하시거든요. 증산 선생께서. 근데 이분이 이제 고팔레가 이제 강산 선생 열반을 하시고 나서 원평 송창호 집에서 5 동안 머물면서 증산 천사의 이품을 맡겨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이제 증산 천사의 이품을 가져가는 게 서로 가져가는 게 이제 꿈이야. 뭐 목침, 뭐 이불, 뭐든지 다 수용품을 가져가는 꿈이었는데 이 고수 부인이 이 원평 송창호 집에다가 이제 5달 동안 이제 5일 동안 유품을 숨긴 걸로 봐서는 각산 이제 하산 송적벽 선생님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은 아니었다. 수부인이지 머리 숫자 수부인이거든요. 예. 머리 숫자 수.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조창환 선생님은 조철제가 태임면 태임리의 무국대도교, 이분이 처음 만든 게 무국대도교예요. 무국대도교. 근데 이제 저 고창 쪽 가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무국대도교, 무국불교 막 이런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넘어가지 않고 불법 연구의 원평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조천자가 형수를 두들겨 패요. 배교에다가. 근데 이 양반이 입을 다물어. 몽둥이 찜질 당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안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엄평교당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정철 선생의 애동딸 성보영을 정토회원 시켜가지고 사위 유병덕이 전무 출신했고요. 그 다음에 조창환의 애동아들 성철석이죠. 수라의 육남매와 사위가 전무 출신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기 이제 육남매들이 다 이제 여기 다 등장하는 거예요. 네. 성도용, 성도용, 최응진은 사위예요. 성익진은 이제 딸이고요. 최응진이가 사위예요? 네? 최응진 미국 갔던 최응진이가? 예. 토론토. 토론토. 지금 살아있잖아. 살아계십니다. 다 살아계셔요. 일찍이 미국 갔어요. 예, 토론토로 지금. 성도종교 기반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송학경의 먼 친척, 그러니까 그 저기 보시면 제가 제일 여기 보면 조창환의 실무가 손학경이라고 했잖아요. 손학경의 먼 친척이 손진봉이 처음에 이제 무국대도교에 있다가 대웅사님 만나가지고 출가를 하고 있는데 당시 불법용의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을 받을 처지가 없었대. 그래가지고 야 너 출가 지금 하지 말고 10년 뒤에 오거라 해가지고 돈 3원을 손에 쥐어주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분이 이제 손진경이라는 분인데 10년 뒤에 약속을 잊자고 가업을 일으켜서 밀양대당을 일으키고 아들을 이제 출가를 시켜요. 이분이 이제 그렇죠. 호산 예, 손정경 선생님 손학경의 아들이. 예, 아 역시 우리 목사님 있으니까 그냥 이사철이야. 손학경의 아들. 내가 그 역사를 쓰는데 그렇죠. 이렇게 된 역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밀양 이쪽 그 경남 이쪽에 이제 어떤 도세가 이렇게 이제 적이 됐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게 장적조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이제 그 공부할 때, 다, 뭐냐면 그때 당시 나타났던 종교들이, 증산교 쪽 라인들이 다 뭐냐면 주문수련이었어요. 주문수련. 지금도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대웅사님께서 삿된 무리를 이제 뭘로 했냐면 낫도깨비. 낫도깨비. 도깨비가 낙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지. 없죠. 주로 도깨비들은 밤에 활동합니다. 이매망냥 할 때도 이매망냥이 다 도깨비예요. 도깨비. 네, 도깨비. 도채비.
전라도는 도채비라고, 도채비. 도깨비도 아니고 도채비. 근데 그 말이. 자, 근데 그 대표적인 게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 그 다음에 사술로 대도를 조롱하는 무리,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 근데 이제 하필 또 등단들 난도깨비를 미워하지 말고 세차상 건설의 역사 발전의 몰입꾼이라고 생각을 받았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이쪽 밥 받았는데 이쪽 밥 내라는 거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등단님께서 그 책을 어떤 분은 별로 안 읽었다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훈산 이측봉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대성사, 이때는 대종사라는 호칭이 없었고 대성사, 성스러운 스승은 천상선화 독전으로 유불선을 의심하사 대가가 분치하시는 이 대원을 말씀하시고, 절목이죠. 절목에서 보시니 그 제목의 가라사대 옥추경, 정동요령, 운무경, 금강경, 소녀, 정광경, 대학, 중용, 논어, 소학, 곧 불의 형체와 선의 조화와 유의 범절을 밝힌 자이라. 이 유불선을 합하여 쓰는 자는 곧 배운을 알고 쓰는 사람이요 교과의 적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유불선 3교의 교지를 통합하려 한다는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모양이 좀 보이죠. 예, 이때부터 보면. 근데 이제 변산에서 이제 김남천 선진의 딸 김혜월, 이청풍, 그다음에 송급벽 문정규 제자가 주로 시봉을 했는데, 갑자년에 이제 백항명 선사가 내장사 주지로 부임을 하면서 뜻을 펴도록 종용을 했으나 대중 스님들이 반대로 무산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백항명 스님이 열반하시고 내장사 입구에 이제 그 구두탑을 세우시잖아요. 연산 여기 내장사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내장사. 진타운에도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구두탑은 안 가보셨죠? 네. 구두탑에 가면, 입구에 가면 대종사. 청신사 맞아. 박중빈 나와. 구두탑에 보면 그 청신사 박중빈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변산에서 백항명 스님과 더불어서 이제 승섭을 초월해서 불법을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의기투합을 했는데, 백항명 스님하고나 당신하고나 통하는 사이지, 그말씀 밑에 있는 스님들이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안 돼. 예,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따로 해상의 준비를 해야 할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제가 CD를 켜놨더니 CD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영산대 동장 백인영 씨가 대장명 선사 손자예요. 네. 친손자예요. 친손자라면 직계는 아니죠. 관계지, 관계. 네. 이 양반들이 이제 스님 집안이니까 그쪽에서 뭐 저 출가했는데 자식을 거슬리 만만하잖아요. 아, 그러면. 그래, 나는 저분이 대체 선유가 아니지. 예, 그렇죠. 그다음 이제 만덕산 불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창 5년,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가 생각하신 대로 아까 이제 변산에 들어가신 때죠. 5년 가을이 되자 정산에게 때가 됐다. 언제든지 네 발걸음 내키는 대로 가보거라. 근데 만나야 될 사람 반드시 만나게 될 거다. 다 보면 예언자적 같아요. 희한하게. 본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네 발걸음 반대로 가봐라. 근데 만날 사람 보지 마라. 그리고 이제 정산에게 이제 전주 쪽은 보지 말고 가거라. 대신 그래서 하명을 한다는. 그래서 이제 정산 동상께서 이제 만덕산을 찾아가다가 이제 길동무로 이제 스님을 만났대. 스님 만났는데 그 스님이 형이 만덕산 이제 그 옆에 가면 밀사 있잖아요. 밀사 주지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 돼가지고 정산 동사님이 이제 밀사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밀사에 보면 또 최두화 선생님이 거기 이제 그 화주로 계셨죠. 그러니까 보니까 멋진 젊은 성품 도골에 스님이 딱 와있네. 호딱 이제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불림 소리라고 이제
소문을 또 퍼뜨려가지고 갑자기 미륵사에 이제 그 살인이 퍼졌답니다. 나아져가지고 생물이 왔다고 하니까 막 곳곳에 스시들이 이제 몰려들어가지고 살인이 풍족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산 공사님이 인턴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고 갑자기 짐을 싸서 어디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제 최도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일하고 또 갔는데 저 집에 그 젊은 잘생긴 스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주진놈이 또 수작을 부렸구나 해가지고 그 젊은 이쁜 스님 내놔라.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부안 변산으로 순찰을 갔다고 하니까 200리길을 이제 최도 선생님이 걸어서 부안 변산. 그때는 뭐 버스가 없고 뭐가 있어요.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래가 찾아왔는데 갑자기 생물님을 찾았는데 생물님 위에 또 스승이 또 있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산 동사님이 스승이 있다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처음 했던 대종사님을 최서 선생님이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만났는데 대종사님께서 푸른 병에 푸른 물이 하나 있고 노란 병에 노란 물이 하나 있고 붉은 병에 붉은 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근데 이거 봉사님 아세요? 푸른 병에는 푸른 물이 하나 있고 노란 병에는 노란 물이 하나 있고 붉은 병에는 붉은 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고 했더니 만보 규율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건 뭐 법수님 혹시 아세요 이거? 법수님은 눈이 넋이 나갔어. 나도 모르겠어. 만복길이다니까 네가 알고는 한테 못 불렀다. 그럼 우리 하나 있잖아. 언어 도달기는 아는 거 똑같은 거지. 이게 알면서 하는 건지 진짜 모르면서 하는 건지 알 수도 없는데 일단은 만복길이다 했더니 네가 알고나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는 이제 그 석두과사가 그녀에게 도화라는 법명을 줬는데 이 비단장수 여인을 얻은 뒤로 이런 데도 꽃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도화. 도의 꽃이냐? 화려하게 피기 시작한 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원기 5년에 봉래산에서 교광을 선포하게 되는데 특이사항 중에 오늘날과 약간 다른 내용이에요. 사유 중에서 남녀 권리 동일, 지우 차별, 무자녀자 타자녀 교육, 공도 헌신자, 이부사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하고 약간 다르지만 그때 당시로는 나름대로 큰 사회적 개혁의 이제 큰 시발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도올 선생하고 박명수 교수하고 그 공산 백낙전 교수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언급됐던 게 남녀 권리 동일이었어요. 엄청난 큰 시대적인 변혁의 큰 물결 중에 하나였거든요. 남녀 권리 동일. 근데 우리는 요즘 시대에는 이걸 뭐 당연히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 당시 이제 부산 변산에 계시면서 조선물기 혁신론과 수양연구요론 초안을 이제 하고 수양연구요론은 나중에 원기 11년 5월에 발견해가지고 이제 교무훈련 교재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론은 원기 20년 4월에 발견하게 되는데 수양연구요론을 누가 하냐면 훈산 이축봉 선생님이 해석을 해요. 근데 이분이 유학자시잖아요. 유학자다 보니까 유학적 관점에서 이걸 접근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공사님이 따로 이제 손을 좀 많이 보시는데, 훈사님께서 이제 교무 훈련 때 교재를 가지고 이 수양 연구를 가지고 초기 교무들을 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넘어가 보시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조선물기 혁신론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서품 15장부터 19장까지가 조선불교 혁신론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만해 한용우 선생이 조선불교 유신론을 썼고, 병사님은 혁신론. 근데 보통 이제 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분열된 교화 과목을 통일하기로, 둥상불 숭배를 불성 이론상으로 혁신할 것을 주장. 그때 당시로는 이제 법신불이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불성 이론상이라고 혁신할 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연구요론 성가의 내단서인 영보국, 정정편, 정광경, 청정경, 홍보경, 대통령을 정정요론이라는 제하로 묶어요. 책 하나로 정정요론. 작년에 이제 그
우리 이제 정경교님 어디서 강의했잖아요. 정경교는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이제 역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구의 강령, 진행 요건, 연구 분명, 공부 진행 순서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원도라고 이제 공례정서에서 설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을 말하면 이론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편 제자들에게 계문을 주어가지고 관심 입점 공부를 하도록 했다. 자, 관심은 지타원이 뭔 뜻이에요? 관심. 보는 거죠. 뭘? 마음을 바라보는 거. 네, 마음 바라보는 거. 네. 네, 이걸 이제 공부를 주로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기 6년 10월에 이제 실상사 초당을 준공하고 교감과 교제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따라 예비 훈련을 실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이제 뭐 남자 일단 뭐 그때 교화단이죠. 그 다음에 교화단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교화단에 대해서 좀 생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도 교화단이 다 금기가 봉사님 다르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단장부터 훈련을 중앙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데 단장 중앙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제 뭐가 돼요? 안 돼. 말아먹는 거예요. 살림. 조직을 만들었는데 조직을 채울 만한 그 소위 말해서 그 내적인 준비가 덜 돼 있다 보니까 조직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성과를 저는 봤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날 교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교화의 주체를 삼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순교, 그죠? 진타원님, 그잖아요. 순교들이 다 교화를 했어요. 교화단이 교화를 한 게 아니라 순교들이 다 교화를 했다. 지금은 순교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중우, 순교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발품 팔아서, 손품 팔아서, 전화품 팔아서 교화했던 시절이지 우리가 이제 체계적인 뭐 교화단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교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적인 그 공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주로 역할을 이제 담당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날도 좀 제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2년 결정을 보면 원기면에 승부를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성탐원 최도화를 만났고 원기 8년 이제 원기 8년 2월에 최도화 전삼삼 전은광 노 독성음을 굉장히 만나요. 그리고 이제 원기 8년 7월에 김재현 서동풍 서중환 형제 원평에 이제 그 전에죠. 이것은 이제 원평의 구남수 이만갑 장정수 장적조 전주의 문정규 박호장 이리의 박원석 초창의 인연을 만나게 되고 원기 9년 3월에 병사님께서 어디를 가셨다고 했어요? 내장사를 가셔가지고 이제 백학명 스님과 뭐 제가 출가 남녀노소를 떠나서 불법을 한번 싹 갈아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백학명 스님 밑에 있는 제자 스님들이 다 반대를 해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때 이제 그 송마경이라는 분이 이제 그때 어떤 전북 어디에 요즘 말하는 면장을 하다 이제 정신이 좀 사나워가지고 내장사에서 잠깐 몸을 쉬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내장사로 오신 병사님을 만나 뵙고 제자가 돼요. 제자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모여서 나중에 이제 불법 연구의 창립총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최도화 선생님을 인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도에 꽃이 펴요. 근데 이분이 최도화 선생님이 서울을 이제 얼마나 발이 넓었는지 서울의 박사시화장의 성성원 이동기나 김선배와 이공주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끔 다리를 넣어줘요. 이분의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 교통편도 별로 좋지 않던 시절에 한 여인이 얼마나 발이 넓었는가? 서울구 구중궁궐까지 요즘 말하면 침투 거의 침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인연을 백남님과 인연을 이제 걸어주게 됐죠. 그리고 이제 원기 8년 8월에 이제 백남님의 모친 유정천이 열반으로 영광의 백남님이 환갑하게 되는데 이제 구간도실 이축 옮기자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그 영산으로 옮기죠. 옮겨서 이제 그 다음에 공년 11월에 박부장 이청준이 주선한 10여간의 집을 임시 출장소로 정하고 해상 공개에 관한 취직계약 작성과 인쇄 제반을 추산 서중환에게 이링후 공례산에서 입산해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정확하게 전언이 아니지만 백황명 스님과 미르다 논의하고 송규동 오인을 내장사로 먼저 파견했어요. 먼저 파견했는데 제자들부터 소리가 들려와.
뜻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당시 직접 이제 이때 처음으로 삭발을 합니다. 삭발을 하고 찾아가요. 저 모습은 한참 뒤에 40대. 근데 일단은 이때는 30대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내장사를 가기 위해서 삭발을 하고 갔는데 이제 승려들이 어디서 감히 제가가 이래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서중원 선생님이 주선한 서울 당주동에 머물면서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만난 그 서울 인연들과 이제 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회상을 따로. 그래서 초기에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사님께서 불법 연구에 그랬잖아요. 그럼 지타원에 생각할 때 불법 연구에 하면 그냥 의역하지 말고 직역을 하게 되면 뭔 뜻이겠어요? 불법을 연구하는 데. 예, 불법을 연구하는 거죠. 순수하게. 부처님 법을 연구하는 모임이에요. 모임. 회의장 모임에. 이게 모임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모임이지. 그 뒷면 한 번 더 넘겨보세요. 내가 설명을 여기? 아까번에 한 번만 더. 하나 더? 그 박사시와 자매 때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성성은 나오잖아요. 네. 박사시와 자매가 누구냐면은 박사시와 일타운 박사시와하고 네. 박사시와의 동생 박공명선인데 네. 곰보라. 네. 근데 딸이 성성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기 있잖아요. 영천정 연구장에 그때 나오는데 성성원하고 이공주 만난 그 부패 보는 자리에서 성주가 탄생한다. 그렇죠. 여자 입으로 연구를 하기가 좀 그렇다. 야파니까 대표님께서 성성원 선생에게 한 구절을 주고 옆에 있던 부탁이 그래갖고 뭐번째 대선이 문제 나오고 이공주한테 나도 성경에 나도 알아주시고 그래가지고 뒷구절이 나가요. 성주가. 근데 그거 말하고 지내가면 좋겠다. 다 해놓고 뭘. 남의 밥을 다 뺏어놓고 그러지. 잘했어요. 잊었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뜻과 같이 알아서 원기 9년 이제 서중환 선생님께서 이제 5인이 발기이 돼요. 그리고 불법 연구에 창립총회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 보강사에서 창립총회를 열어가지고 불법 연구의 기성조합. 이때까지는 기성조합이 뭐였냐면은 우리 연산에서 이제 방언조합 할 때 기성조합 했잖아요. 기성조합. 저축조합과 기성조합. 그것을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고 불법 연구에는 임시 교명으로 세상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영과, 김제, 익산, 전주 14인이 각 지방 대표로 참석을 했고 총재 대종사, 회장의 추산 서중환, 서기의 팔상 김광선. 네, 숫자도 별로 안 됐습니다. 그렇게 했고 창립 총회 후에 나중에 이제 9월에 신룡리에 터를 잡아요. 처음부터 신룡리에다가 터를 잡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박원석 선생님께서 얘기했는데 당시 보니까 남자가 이제 원기 9년 당시에 창립총회 당시에 보니까 남자가 60명, 여자가 70명. 그때도 여자가 많았네. 네, 그때 여자가 많았어. 총 130명. 그 다음에 전무 출신이 13명. 그래서 대표님께서 영산원에서 설법을 하시면 40명이 마땅 하시거든요. 그래서 40명을 두고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구름 같은 대표님. 그렇기도 하겠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때 당시에도 원기 9년에도 총 130명인데, 예? 교무가, 출판 사람 13명이고. 그게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자산이 전광평 원다보고 약간의 건물, 그 다음에 자금책을 마련하고자 이제 제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경도 못하고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범들이 장사하는 걸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 싹 망해먹어. 어려워.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에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사병에 영상했는데 이게 어려울까요, 공사님? 어렵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겸하기가 쉽지가 않고 병사님께서 오죽했으면 부처님께서도 오죽했으면 복족족 회족족 하지 않겠어요. 하자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 보니까 장사 잘하면서 공부 잘하기 어렵고 공부 잘하면서 장사 잘하기는 또 어려워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농사로서 좀 잘해봤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 회복이라 안 하고 복해라. 예, 복해. 예, 복해, 양조. 회복 그런 건 별로 없죠. 복해, 양조.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연장사는 주로 이제 증산교 신자들이 주로 담당을 했는데 왜 이랬냐? 증산교 신자들이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다 뭐 했냐면은 엿장사를 했어요. 엿장사.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내부의 문화적인 거예요. 엿장사라는 것이 엿장사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다 그때도 다 걸어다녔잖아요. 걸어다니면서 팔 봐가지고 그냥 뭐 좀 여치기 그때도 여치기 했을까? 여치기 하면서 뭐 말 주고받고 하다가 너 도에 관심 있냐? 그러니까 요즘 서울거리 가면 도에 관심 있냐고 하는 게 그래서 있나? 하여간에 어쨌든 간에 말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대중과 하면 그런 때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원기 9년 6월에 지난 만덕산에서 하선을 하게 되고 주관자가 팔산 김광선 선생님, 그리고 이제 10년에 훈련법 정기상시, 그 다음에 하선은 지금은 이제 없지만 음력 5월 6일에서 음력 8월 6일, 음력 풍선은 음력 11월 6일에서 음력 2월 6일까지. 이거 보면 다 뭐예요? 불교의 동화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네. 그게 불법 연구회라는 거.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는 어물고지 불교가 아니라고 하는 희한한 논리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총 11과목으로 정기 훈련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동화산이라는 방법은 똑같은데 그 안에서 내용이 불교처럼 선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11과목으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훈련을. 그러니까 불교는 한 가지만 바뀌려고 또 하이트로 앉아가지고 선만했지만 등간 다닐 때는 11과목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정기 11과목을 했다는 것이 다르다. 예,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원기 10년 6월 26일에 훈련법으로 첫 정기 훈련을 실시를 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변산에서 정신 수양, 육체 수양라는 제목이 이제 글을 하나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충국 선진이 여중안으로 서중안으로 서로 논의하다가 서중안 선진에게 말하여 작년 전주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있을 적에 전은광에게 일러 가라사대 댕가님께서는 전은광 선생님에게 정신의 뜻을 말하여 보라 했으니 음강이 대활 마음이 나가고 들어옴이 없는 것이 중을 잡는 것이요. 마음이 들고 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중.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은 닦아 없애고 착한 마음은 길러내는 것이 정신 수양이 된다고 하니 음강은 연소자의 지각이 아니라 연소자는 뭐겠어요? 어린 놈의 지각이 아니라 노숙자보다 나이 좀 연로하게 뭐라고 그러지? 약간 익은 사람의 대답보다 잘하더라고 한데 서중한 선지진이 딱 듣고서 음강의 대답은 그러하나 내가 대답을 하게 되면 정신수양과 육체수양을 따로 놓고 대답하겠다. 그러니까 춘풍이 대왈 만약 중안의 말과 같이 한즉 정신수양과 육체수양이 다르냐? 라고 같이 이제 물어. 그러니까 서중환 선생님이 뭐라면은 정신과 육체의 구별이 왜 없냐? 예? 왜 없냐? 그러면서 그것을 말하되 의복을 잘 입고 음식을 잘 먹고 언어와 행동을 잘할 때는 육체수양이다. 이분 서중환 선생님 주장이 그래서 유자 공부요. 그 다음에 안정해서 마음이 나가고 들어옴이 없는 때는 정신수양이니 무자 공부다. 예, 다만 정신수양만 말하면 어찌 무자의 타락이 아니냐. 무자는 뭐냐면 이게 정신수양만 말하면 이게 마음이 나가고 들고 다니 없는 것만 말하게 되면 이제 무자면 타락한다. 이해가 되세요? 법수님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을 한다 그러면 주로 뭐만 말해요? 정신만 말해요. 그러니까 들고 나는 것만 수양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육체로 있을 때는 뭐라고요? 의복 잘 입고 음식 잘 먹는 것도 이게 육체 수양이다. 이게 유공무고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의사법 말하면 그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수양할 때는 마음이 들고 나는 것을 잘 관찰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이제 이 양반은 무자 공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늘 춘풍이 다
듣고 있다 보니까 충북 선생께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 이 삼강령 말씀을 유화물을 합하여 밝힌 것이다. 백사님의 삼강령 말씀은 다 유화물을 총섭해서 말하는 것인데 합해서 밝힌 건데 정치주장으로 말하면 전이 위반할 때 공부, 나가기 전에 공부고 사리 공부로 말하면 전이 동할 때, 정할 때 예상하는 공부, 그 다음에 작업 취소라고 말하면 전이 동할 때 순서를 잃지 않냐는 공부다. 나누어 말하면 세 가지가 일이 되고 합하여 말하면 한 이치가 되니 어찌 정신과 육체를 나눠서 두 가지 물건을 삼느냐. 요즘 이렇게 교도님들끼리 대화하면 뭐 좀 약간 똘끼 충만한 분 되는 거 아니야? 이분들 두 분께서 이렇게 대화했다는 거예요. 유자, 무자 그거 따로 있다고 했는데 그 훈사님은 그게 아니라 백라님께서 밝히신 도리는 삼강령에는 정치수양, 사리고 작업주사에는 이게 동과 정이 다 아울러 겸해 있는데 왜 너는 따로따로 모르고 겸해서 구분해서 말을 하냐 이거지. 이렇게 하면서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변산에서 백라님께서 하신 법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부 실지불공한 법문,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와 더불어서 청량함 올라갈 때 길이 험한 길을 만나니까 험한 길을 만나면 일심이 절로 되고 편안한 길을 만나면 우리가 방심하기 쉽다. 그 법문으로 등장부를 아시죠? 등화불명. 상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가 왜 그때 얻었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 때문에. 그 다음 멧돼지. 포수와 멧돼지. 네, 저놈 당한 거 보니까 전생에 저놈이 하는 일을 알겠고 오늘 포수가 저 돼지 잡는 거 보니까 저 포수가 내 생에 당할 건데 알겠다. 그 법문이 멧돼지. 그 올챙이는 길에 보이는데. 네, 보이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분들이 막 즐거워가지고 하는 거고 올챙이. 그 다음 통장수. 통장수를 모르네. 통장수를 몰라. 이거 통장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 없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 통장수야. 이 변산에서 이야기인데 이거 변산님 말씀입니다. 익산 공간에서 종사주 변산 골짜기에 엉터리 통장수 이야기를 하였다. 내가 국내산 실상동의 곳에 있을 때 일이다. 하루는 통장수가 와서 동네 유집에서 통매기를 하였다. 통매기를 하니까 내가 볼 때 여사님 옛날에 그 나무로 대나무. 그렇죠. 대나무가 나무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나무라고 그러더니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끼얹어. 그렇죠. 안 세게. 물 안 세게. 자, 그걸 하는데 통매기를 하였다. 나도 구경하였으며 태는 대나무를 해요. 예, 동네 사람들도 많이 모였었다. 그런데 구경한 동네 사람들은 다 통매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 통장수가 통을 잘 매는지 못 매는지 아무 판단 없이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 통 맬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든지 말든지 그냥 모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때 마침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통 매는 것을 보더니 통장수에게 물끄러미를 쳐다보면서 여보 통장수 통을 매려면 통꼭지 옳게 박으소. 내가 보니까 통 보다 보면 위에 이거 통 꼭지 하나 있잖아요. 그 제대로 박아라 라고 하니까 통장수가 그 말을 듣고 낯빛이 불그락 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손을 덜덜 떨면서 메어놓았던 통까지 도로 와야 돼요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통을 만드는 법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공사님 말씀하신 나무 끼워가지고 동그랗게 그렇죠. 만드는데 그 다 만들어가지고 뭘 박아요? 통꼭지를 박아야 돼. 그래야 완성이 되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물건이 몇 개냐 구경만 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통 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너 통꼭지 똑바로 박어. 그러니까 이제 그 통장수가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 말로 뽀록이 나는 뽀록이 실력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와야 돼 버렸어. 만들다가 와야 돼 버리고 필경은 그 통을 맬 수 보다 가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그 두 사람의 뒤를 나중에 얼마나 참 대통령님께서 꼼꼼하셔. 탐사를 했다니 탐사.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본 게 아니라 대통령님은 그것을 보고 그 두 사람을 뒷조사를 해보니까 통장수는 과연 통을 맬 줄 모르는 사람이고 네. 그 다음에 통꼭지나 옳게 밟으라고 말하던 사람은 참으로 통매는 상수더라.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통 매는 재주가 있었으므로 그 통장수가 통을 잘 매는지 못하는지 알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도인이 아니고 어찌 도인의 깊은 뜻을 알며 참 지식이 없고 어찌 참 선생을 만나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거 경난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른다 하더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른다. 예, 통장수가 그 옆에서 구경한 사람이 통을 맬 줄 알았기 때문에 그 통장수 하면 너 똑바로 좀 매라라고 말을 왜 했냐? 맬 줄 아니까 말을 한 거지. 근데 맬 줄 모르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눈만 이렇게 보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른다는 본문을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니 그 본문 다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 모른다는 본문 다 기억해. 근데 이게 어디서 온 예화인지는 몰라. 오늘 빡빡이를 만나서 알게 된 거예요. 매달님 하고 만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화호에 나왔는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11월 달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대웅관님 열반 때까지는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웅관님 열반 전까지 역사 교사에서 또 교도님들이나 이제 저희들도 한번 더 뒤돌아보면서 대웅관님 역사를 뒤돌아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